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싱그러운 꽃냄새가 가득한 어느 봄날, 형형색색 야생화 만나러 충남 홍성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 따스한 봄과 함께 찾아온 아름다운 꽃들을 오늘 만나볼 텐데요. 쉽게 볼 수 있는 꽃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없는 꽃들도 다 모여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만 따라오세요. 무한한 꽃내음을 즐길 수 있는 곳, 홍성 서부면에 자리한 한 농원을 찾았는데요. 오, 여기 꽃이 진짜 많아요. 야, 이 꽃 너무 예쁘다. 어머, 이거 색깔 진짜, 와, 활짝 폈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이곳에 오니까 은은한 꽃향기가 퍼지면서 예쁜 꽃들이 눈에 띄네요. 그쵸.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정말 마음이 뭐 따뜻해지고, 그죠? 진짜 요즘 봄이 같은 왔구나 맞아요. 싶고. 아니, 여기 얼마나 많은 야생화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한국의 야생화가 한 4,600종 정도 된다고 하면 합쳐서 한 2,000가지 정도가 돼 있습니다. 좀 많은 편이죠. 좋아서 예쁜 건 다 키우고 싶어요. 소박하고 정감 있는 2천여 종의 야생화들이 365일 장관을 이루는데요. 오밀조밀하게 피어난 이끼용담부터 춘절곶과 마가렛까지 환하게 피어난 오색빛깔 찬란한 꽃들이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귀한 야생화예요. 멸종위기 2급 식물인데 우리가 일반 집에서 키우는 작약은 중국에서 약재로 들여온 꽃이고 요거는 우리나라의 깊은 산에서 사는 우리나라의 진짜 토종 야생화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러면? 산작약. 우리나라의 귀한 꽃들은 강한 햇빛을 또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차광망으로 일부러 이렇게 씌워져서 일부러 햇빛을 약간 어느 정도 막아주고 그렇게 하면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해서 한 2, 3일이면 절정을 맞이할 거예요. 고결한 산작약과는 달리 아기자기한 꽃송이로 그 매력을 더하는 꽃도 이 있습니다. 꽃잎이 하트 모양이에요. 이 꽃 뭐예요? 그렇죠. 토종 식물 중에 하나인 앵초라고 그래요. 앵초라고 그러는데 이 앵초는 400가지 정도가 돼요. 앵초의 종류가. 산 계곡 같은데 그런 데서 자라서 물기를 되게 좋아해요. 잘 크는 야생화이고 해서 야생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한두 번씩 키우는 품 중에 하나입니다. 딸랑딸랑 하얀 방울이 달린 듯한 이 꽃. 어떤 꽃인지 바로 알아보시겠죠? 이 뭐, 방울방울, 방울꽃이죠? 예, 맞아요. 은방울꽃.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꽃이에요. 저 바람에 불어오는 그 향기가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서 향수의 원료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물론 약간의 독성이 있는 식물이긴 하지만 모든 우리나라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씩 키워보고 싶은 꽃이에요. 식물이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선 분갈이가 중요한데요. 그 분갈이 방법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도 집에 화분이 몇 개 있는데 이 분갈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또 약도 주고 그렇게 했을 때는 계속 이 식물이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고 너무 산성화가 되고 그래서 이 분갈이를 꼭 2, 3년에 한 번씩 꼭 해줘야 돼요. 분갈이를 할 때는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은 기존 화분보다 딱 절반 정도 큰 화분이 좋다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화분 크기에 맞게 잘라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굵은 마사. 굵은 마사를 화분망이 살짝 가려질 정도로만 넣어요. 많이 넣지 않고. 이제 이 식재 용토입니다. 통풍이 잘 돼야 되고 그래서 네. 이거를 일단 역시나 살짝만 한 2cm 정도. 자, 페랭이를 한번 화분에 올려볼 거예요. 네. 자, 한번 올려보세요. 뿌리째 꺼낸 식물을 준비된 화분에 넣고 흙을 채워주면 되는데요. 이때 속까지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살살 눌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예쁜 이런 돌 같은 것도 한번 넣어서 일반적으로는 예쁜 돌이나 뭐 있으면 이렇게 연출을 위해서 관상용으로. 왜 산에서 있을 때 야생화가 있을 때 바위 틈이나 어떤 나무 틈에서 이렇게 있으면 더 운치가 더 있지 않을까요?
취향에 맞는 자연 소품들로 장식까지 해주면 분갈이가 끝나는데요. 흙의 영양분을 먹고 올 한해도 잘 자라주겠죠? 이번엔 더 오래 향기롭게 꽃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와, 여기도 향기가 가득해요. 이게 뭐지? 이거 꽃잎 아니에요? 와, 진짜 많다. 이게 지금 그 꽃잎을 말려서 병에 넣어놓은 것 같거든요? 아니, 종류가 진짜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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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꽃차집에 꽃 같은 아가씨가 오셨네요. 이게 꽃 맞죠? 네, 꽃차예요. 덕금차라고 해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꽃차도 있지만 이런 진피차나 이런 연잎차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봄의 전령사 프리지어부터 벚꽃, 매화, 진달래는 물론 건강에 좋다는 구절초와 구지뽕까지 수백여 종의 찻잎이 벽면 장식장을 가득 채우고 있네요. 이거가 장미거든요. 오, 정말 장미잎이에요. 장미죠. 꽃다발 딱 받았을 때 맞는 향기에다가 좀 더 진짜 말한 대로 체리. 이걸로 차를 마시면 또 얼마나 그렇죠. 향긋할까요? 예. 정성스레 말리고 덮고 만든 꽃차. 빛깔이 정말 영롱하죠? 맨드라미. 맨드라미. 예, 맨드라미 꽃하고 피트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마리골드. 우리 눈과 간에 좋다고 하죠. 그리고 펜지. 펜지. 예, 펜지예요.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차들을 보니까 직접 맛도 보고 싶은데 여기 있는 두 가지 꽃잎차를 한번 맛보실 수 있죠. 오늘 맛볼 차는 3, 4월에 청초하게 피어나는 목련과 붉은 꽃이 아름다운 개복숭아꽃을 말려 우린 도화차입니다. 그 꽃잎의 색깔이 그대로 이렇게 네. 나오는 게 신기해요. 네. 이거는 노란색을 띠고 이거는 약간 분홍빛을 띠네요. 너무 예쁘게 춤추고 있습니다. 먹기에도 너무 예뻐서 아깝지만 그래도 한 맛을 보고 싶어요. 네, 그러세요. 한 모금 마셔도 벌써 건강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 꽃향기가요, 목으로 넘어가서도 이렇게 숨 쉬면서 계속 숨결 안에 남아있는 네. 느낌이에요. 입안에 여운이 남죠. 입안 가득 꽃향기로 채우는 꽃차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데요. 집에 보면 이런 팬이 있으면 너무 네. 좋겠지만 팬이 없을 때에는 판넬이나 이런 전기장판 같은 게 거의 있잖아요. 아니면 온돌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한지나 면보를 깔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조금 말려주세요. 완전히 말려서 바스락바스락 할 때까지 말려서 얘를 차로 드시면 좋아요. 달콤한 향처럼 옅은 분홍빛으로 우러난 도화차. 이 도화차는 특히 해독작용과 장기능 회복에 좋아 예로부터 보건차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이 도화차는 좀 더 꽃향기가 강해요. 강하지? 예. 그리고 약간 쌉싸름한 맛도 맞아요. 있네요. 쌉싸름 맛도 있어요. 음. 예. 약간 뜰문 맛도 나올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꽃차들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꽃차 한 잔으로 힐링하면 좋겠네요. 그럼요. 더군다나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하는 과정들 속에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좋은 차 같이 나누면 더 좋겠죠. 너무 건강해지고 좋죠. 면역력도 좋아지고. 진정한 야생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곳. 홍성의 명산 용봉산의 봄을 만나기 위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발 381m로 높이도 높지 않아 가벼운 등산의 제격인데요. 기암괴석이 기이하고 묘한 형상을 빚어낸다고 해서 제2의 금강산으로 불리고 있죠. 다람쥐네? 아, 역시 산에 오니까 공기도 상쾌하고 기분도 좋고 헉, 봄꽃도 많이 폈어요. 겨울잠에서 깨어나 봄 소식을 알리는 자연의 생물들. 나무 냄새, 흙 냄새, 그리고 꽃 냄새까지 바람 따라 흘러가는 자연의 향기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와, 산의 풍경 곳곳이 다 그림 같네요. 오늘 홍성에 와서 이렇게 향긋한 꽃과 자연을 마음껏 즐기고 가는데요. 여러분도 봄을 맞아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로 기분 전환해보세요. 꽃물결 치는 찬란한 4월. 은은하게 퍼지는 봄꽃 향기에 설렘이 넘치는 계절인데요. 바로 오늘 꽃이 주는 설렘과 행복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계절은 봄! 그렇습니다. 자, 해산물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봄이 왔는데 올해는 봄 특수는커녕 그냥 매출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곳 통영시장, 통영 서호시장의 부름을 받고 요청을 받고 우리 상인의 회장도 만나보고 이곳 시장 활성화도 한번 연구해보고 재미나게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주세요. 뜸들이지 않고 바로 출동입니다. 맛있다 맛있는데 예. 그럼 자연산 봄 그전에 10만 원 팔고 지금은 뭐 3만 원도 못 팔아요. 매출이 3분의 2 이상 떨어졌단 말씀인데요. 코로나19에 직격탄 서호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통영이 이제 멍게 젓갈. 네네네네. 이제 맛있는 지금 거니까. 생거거든요. 이거 완전 싱싱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얼마 된 거예요? 이게 담신 지가? 아침에. 예. 요거 한번. 회장님. 제가 물론 센터 씨가. 예예. 코로나 때문에 다른 이주 씨 하나 주시면. 이게 멍게 젓갈. 네. 통영 멍게 젓갈. 지금 한정 제철이지 않습니까? 예, 멍게하고 굴하고 멸치하고 유명하다. 그렇죠. 사장님이 적극 추천하는 멍게 젓갈 맛이 궁금하시죠? 요즘에 제일 영양가가 있고 향긋하다. 맛있어요. 예. 향이 제일 진하대. 진짜 향이 좋네. 향이 제일 진. 손을 둘 수밖에 없네요. 점심사다. 아이고 아니. 어머니 이거 얼마예요? 아니. 홍게는 깨끗한 청정 지역이고 아직까지 코로나 환자도 가니까 좀 많이 놀러 오셔서 요 시장도 구경하시고 저 관광지도 구경하시고 그래야 놀러 오면 좋겠습니다. 통영에서 싱싱한 화로를 빼놓고 먹거리를 논할 순 없죠. 물론 자연산 양식 다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맞습니다. 전부 자체가 좋지만은 진짜 이런 색깔들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특히 주말에는 발 디딜 틈이 없고 평일에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워낙 많았던 곳인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예 우리 통영 시민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코로나 이 누가 제로거든. 예. 바다의 봄꽃, 멍게를 비롯해 제철 해산물이 죄 나와 있는데요. 아니 아무리 좋다고 그 제철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철이죠. 그렇죠. 그러고 지금 이제 산미더도 지금 봄철에 거기가 와, 진짜 털이 막 있네요. 예. 지금은 이게 원래는 보름 음식인데 정말 때 보름. 아하.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수온으로 이래 인해 가지고 조금 두세 달 뒤로 지금 제일 살이 차고 예예. 다 털어내게 털게. 서호시장은 중앙시장과 더불어 통영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하지만 요즘은 코로나19 여파로 손님 구경도 힘들다고 합니다. 또 이제 건어물이 쫙 모여있는 그런 데네요. 전통 아, 시장이고. 장보기 너무 편하게 돼 있네, 그죠? 여기도 다 멸치 국내인들입니다. 예. 멸치 이번에 찾은 곳은 건어물 거리. 온 김에 멸치 잘 고르는 법도 좀 알려주세요, 팁을. 아, 그래요? 네, 배가 무고 머리가 여기가 끝이 조금 좋아요. 빛깔도 좋고 노란색이 없는 거 어떻게 보면. 아, 뼈대 있는 가문 자랑하는 멸치로 치자면요. 지금철엔 대멸도 뺄 수 없습니다. 그냥 금방 갖다 대시니까 그냥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죠? 몸멸치가 한창 제일 않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생멸치. 예, 이거는 저 우리 멸치 조림. 조림. 예. 요즘 멸치 이제 쌈밥. 예. 이런 게 유명해요. 요즘 맛있죠. 예, 예, 예. 우리 통영의 명물이라 맛있는 거. 그렇죠. 네, 요거는 해. 무침 같은 거. 네, 그것도 먹겠다. 지금 봄멸치가 특히 더 맛있을 때죠? 예, 통영에서 맛있어. 상주 쌈장은 제일 맛있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예, 앉아가지고. 아침에 6시 오면 네. 저녁 5시 끄지. 요 자리 그대로. 요 자리 그대로. 예. 그거 좋을 건데. 이거는 뭐돈 버리는 맛을. 아. 어머니, 그럼 제가 요 멸치 해놓으신 거 좀 살게요. 네. 한번 주세요. 어머니. 예, 알겠습니다. 딴 데는 내가 촬영만 했지, 여기는 내가 하는 거니까. 자, 만원어치. 네. 저렇게 해서. 그래 가서 뭐 해가 드시려고. 뭐 무침 같은 거. 네. 아, 이렇게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그것도, 아이고. 내가 몰랐네. 이거 내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 물이 안 묻잖아. 그래서 폼에 들어갑니다. 야. 시장 한 바퀴 구경 후 본격적인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자, 드시고 싶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한도 내에서는 어떻게 좋은 앞에 가요. 유쾌한 상인들 뵈니까 지갑도 열리더라고요. 멍게 먹고 싶어? 우리 스태프 여러분, 멍게? 멍게? 뭐 얘기를 해봐요.
장어 사줍니까? 장어. 오늘 시대 괜찮더라고. 장어. 뭐? 세조개. 제작진의 의견을 모아서 찾은 곳은 화로전. 우리는 서울시장에 왔으니까 서로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서호. 그렇죠. 제가 그냥 저 식사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배고픕니다. 예. 있을 것 같고 밀치하고 광어하고 쪽 대신 좀 요즘 가장 맛있다는 화로를 떠주셨는데요. 숭어에 큼지막한 광어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저렴하기로 소문난 서울시장 회 가격 잠시 후 공개됩니다. 아니 이게 보니까 지금 꽃이 폈다는 게 딱 요걸 말하는 거죠, 그게?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만납니다, 만나. 야, 멍게잎도 피고 무슨 꽃도 피고. 만원치만 사도 한가득 구하다 못해 막 퍼줍니다. 너무 만나지요. 진짜 이 한꺼번에 먹는 거거든요, 그죠? 입안에 다 해주면서. 아직 봄 멍게 못 드신 분들 늦기 전에 맛보시면 좋겠네요. 오래가네. 이게 다 돈입니다. 오늘 시장 경제 조금이나 무전되기 위해서 제가 이걸 했는데. 여기서 잠깐 전통시장 장보기 꿀팁 드립니다. 다 이제 다 쓰고 가야 돼. 다 쓰고 가야 돼.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아까는 보통 거기 가면 제대 안 되면 10만 원이나 5%였는데 지금은 안 줘도 일단은 배로 늘어나고 10% 할인을. 상품권 할인 6월까지 계속되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만 원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손님. 고생하시는 게 그냥 드릴게요. 아, 이거 그러면 안 돼요. 고생하시는 게 그냥 드릴게요. 아니요. 받으셔야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많이 마시고요. 항상 시장을 좀 사시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이 집이 또 그렇게 또 맛있게 잘해준다고. 아, 감사합니다. 이거 저 떠온 거거든요. 예. 맛있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예. 해산물 맛은 시간이 좌우하죠. 약간의 비용만 지불하면서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한상 거하게 차려주셨는데요. 보기만 해도 침이 꿀떡꿀떡. 상다리 부러진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메르치 해놓아야 진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박수. 진짜 제철 한상이 환상적으로 펼쳐졌는데, 야, 진짜 큰 흔한 별로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가격도 이제 적당한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우리가 싸게 구입을 했는데. 그렇죠. 저 리포터님 다요 사실 그렇죠. 예. 거기다 또 뭐 인심 또 과하게 쓰시는 것도 많으시고 밑반찬 주셨어. 밑반찬도 나오고. 이 정도면 가성비, 가심비 최고. 하니까 예. 이것만 해도 진짜 통영이 가진 또 문화 혜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또 잘 즐기시면 좋겠는데. 야, 이것도 이렇게 믿어도 찜 같은 게 되는 예, 거예요. 이제 찜도 하고 지금 이거는 이제 회로. 아, 회를. 예, 아, 믿어 회를. 날거로 이제 거저거저하면. 아. 소리까지 맛있다는 표현이 딱 맞네. 향긋하니. 예. 딱 지금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미더덕회. 익혀 먹을 때보다 훨씬 향긋했습니다. 바다에 멍게를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맛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썬 멍게는 초고추장에 찍어서 먹으면 흐르르 입안에서 한 10분 정도 향이 돌면서 봄을 드시는 거예요. 바다의 봄을. 바다의 향기, 봄을 바다. 예. 그래도 괜찮고. 예. 요게 요즘 나는 이제 밀치. 예. 제철 밀치회는 방풍나물에 싸서 한 입.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지요. 우리도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다 같이 힘을 모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통영 소시장 많이 오세요. 아따 냄새 죽인다. 인심 가득 푸짐하게 정성을 담아 한 상 뚝딱 차리면요. 너무 맛있어요. 국물이 시원해서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저 하늘 맛이지 이 세상 맛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일반 도시락이지만
드셔보시면 거의 집에서 먹는 음식을 그대로 먹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항상 계절, 제철 이런 밥상을 이래가지고 손님들한테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보약 밥상이 이런 걸까요? 매일매일 텃밭에서 뜯은 식재료로 차리는 건강 밥상 맛보러 갑니다. 항일의병이 최초로 일어난 고장 바로 의령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름 높은 이곳의 자랑 끝이 없는데요. 옛날부터 어병의 고장, 인물의 고장, 추미의 고장, 부자 의령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경치도 빼어난 의령, 농사짓기도 좋은 곳인데요. 자굴산 아래 건강하게 자라는 농산물로 밥상을 차리는 농부가 있습니다. 자, 자굴산 꼴짝이 텃밭에서 지금 제철로 나오는 거, 뭐 당귀, 머위, 산머위, 취나물 이런 걸 손님들한테 좋은 음식, 보약 같은 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전통장으로 해서 손님들한테 전하려고 그래 식당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바쁜 식당의 점심. 이 집은 도시락부터 준비합니다. 풍력발전소에서 일을 작업하고 있는데 거리가 하도 멀어가지고 도시락 좀 구매하러 왔습니다. 오늘 저기 구지뽕 수육 밥상입니다. 저희 집은 수육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밥상이 매일 바뀝니다. 수육 나갈 때도 있고 불고기 나갈 때도 있고 집밥 스타일로. 요즘 같은 때 더 소중한 도시락. 인근 주민센터도 단골입니다. 와, 맛있겠다. 의령의 육해공이 담긴 도시락. 점심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라는데요. 평소에 먹던 식당에서 먹는 거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고 밖에 이제 야외 나와가지고 이제 소풍 와서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 사장님께서 제철 음식을 이용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맛은 어때요? 맛은 엄마가 차려준 밥 같아요. 엄마 손맛. 이제 식당 손님들에게 뽐낼 차례. 어떤 반찬이 나올까 기대됩니다. 농가밥상 하고요. 또 소고기국밥, 구지뽕 수육, 청국장. 일단 저기 음식은 맛도 맛이지만 첫째는 음식이 건강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건강과 그걸 하니까 아프고 나서 뭐 좋은 병원이나 뭐 약을 먹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지당하신 말씀. 그래서 음식에 꼭 넣는 게 있다는데요. 지금 현재 밥도 구지뽕이 들어가고 뭐 깍두기 김치 같은 경우에도 구지뽕을 들어가고 단맛을 내는 걸 구지뽕 효소로 이렇게 들어가고 저희 집 음식은 다 구지뽕이 거진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먼저 꾸지뽕 밥은요. 이게 구지뽕 열매랑 나무랑 뿌리랑 해가지고 구지뽕 차를 끓여가지고 밥을 합니다. 밥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밥이 맛있어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밥이 찰지게 나오고 밥이 또 맛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건강까지 잡고. 다른 집과 달리 구지뽕을 이용해가지고 밥에도 넣고 뭐 불고기나 이런 데 많이 사용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자주 옵니다. 다른 데보다는 간이 좀 약하고요. 약해서 담백해서 좋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야채 같은 거, 나물 같은 게 본연의 맛이 좀 입속에 딱 살아옵니다. 냄새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봄내음 가득 품은 당귀에 수육 크게 올려 한 쌈 먹으면 몸에 힘도 좀 나고 이제 호랑이도 한 마리 떼잡을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보약이 별거 있나요? 꾸지뽕밥에 제철나물로 한 끼 먹으면 그게 보약이죠. 힘이 불끈불끈 나는 또 피로도 싹 가시지고 새로운 기분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갖은 뭐 산나물이 다 나오고 완전히 진수성찬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도 멈추지 않는 주방.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꾸지뽕 깍두기를 새로 장만합니다. 그녀 곁에도 빼놓을 수 없는 조력제가 있었으니
응. 이거 한 마담 볼래? 이거 하고 또 지금 또 텃밭에 가야 되는데. 맛있나?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자랑하면서 자란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커서도 된장, 고추장이랑 같이 하면서 아 이게 나한테 적성에 맞구나, 아, 재밌구나, 같이 이렇게 가족끼리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쪽파도 있고 머위도 있고 구리뽕 입이 톡톡톡 터진다 지금. 오후 한때 이 시간은 딸과 함께 나들이 나온 기분인데요. 텃밭에서 저녁 장을 봅니다. 산마루에서 헤쳐보자. 야호 야호 야호. 엄마는 요거 가져가갖고 이제 집 된장 넣어갖고 우리 집 간장 담은 거로 조물조물조물 문치갖고 손님한테 나물 나갈 기다. 뜯어온 취나물 머위 당기는 먼저 차례로 데치고요. 간장을 이래서 전통 장만 가지고 이렇게 뭉치가 그래 깊은 맛이 납니다. 옛날 맛. 참기름은 2바퀴를 돌려줍니다, 저는. 자, 깨소금도 우리 집에서 뽀사갔습니다. 입맛 없는 분들이라도 이런 거를 갖다가 음식을 드시고 입맛을 찾아서 그냥 뭐 건강한 밥상을 먹었다, 말 한마디 고맙게 잘 먹었다 이러면 좋겠습니다. 밥때가 되면 동네 어귀에 어김없이 퍼지던 구수한 냄새가 생각나는 밥상.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꽃은 잠깐 피고 지지만 우리의 전통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을 살리는 곳이에요, 이곳이. 천년 소재이기 때문에 염색할 때 굉장히 물도 잘 들고. 이 한지 그림은 정말로 살아있는 역동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천년을 가는 종이로 전국 3대 명지로 단순히 전통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무궁무진하게 발전해온 안동 한지. 지금까지도 꾸준히 회자되는 안동 한지의 진면모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이 한국의 멋하면 전통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오롯이 전통 방식을 고집하는 것만이 답은 아닐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도 전통의 가치를 발전시키고 있는 한지의 매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보시죠. 한지 제작 과정부터 만나기 위해 찾은 곳, 하회마을 인근에 자리한 한지 공장입니다. 설립한 지 약 40년. 작업장 곳곳엔 손때 묻은 세월의 흔적들이 역력합니다. 당나무를 깎고 삶고 두드리고 수많은 작업을 거치는 고된 일. 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 모두 사명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손으로 만드시는데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신 것 같아요. 아니, 얼마나 이 일을 하셨나요? 한 40년 됐습니다. 다른 종이가 아니라 우리의 전통 한지잖아요. 예. 만드실 때 어떤 마음가짐은 또 어떠신지 너무 궁금해요. 지금은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이제 한지가 가장 오랫동안 보존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죠. 자부심 하나면 힘든 일도 거뜬하다는 제작 공장 사람들. 그도 그럴 것이 한지로는 전주, 원주와 함께 전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안동 한지의 명성은 대단합니다. 호황기를 누릴 때는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는 안동 한지. 지금도 국내 최대 한지 생산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전통이라는 것이 늘 그렇듯 가치를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건 또 다른 문제. 위기의 순간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 거듭 마음을 다잡아왔다고 합니다. 수천 번의 손길을 거치고서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한지. 능숙한 손길 이면엔 인생의 희로애락이 녹아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한 솜씨는 아니신 것 같아요. 예. 네, 오래 했어요. 얼마나 하셨나요? 한 30년요. 30년? 네. 와. 나에게 한지는 도대체 어떤 의미의 종이일까요? 첫 번째는 저희 가족들 위해서 하고 또 한지를 제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어 내시잖아요. 그거 봤을 적에 너무 감동이에요, 진짜. 세계적 가치를 입증해 나가고 있는 안동 한지. 2대를 넘어 3대의 가업을 이을 준비도 마쳤습니다. 한지 만드는 걸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제 물려주시려고 하시잖아요. 예, 예. 요것만큼은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철칙 같은 게 있나요? 욕심 없이 이런 걸 해라. 문화를 지켜라. 그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킬 건 욕심을 갖지 말라. 그렇지. 예. 욕심을 가지면 물건을 재질이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어? 물건 한 장 한 장에도 욕심 내지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제 정성껏 하라 이거지. 정성 그리고 전통이라는 가치. 두 가지를 철칙처럼 여겨왔던 것이 어쩌면 안동 한지가 지금껏 이어져 온 이유일 겁니다. 앞으로도 더 널리 쓰여서 우리의 종이 한지가 오래도록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지의 명맥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선 쓰임새를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한옥복원과 건축에도 두루두루 사용되고 공예 분야에도 안동 한지가 빠지지 않는데요. 저희 뒤에 보이는 이 많은 작품들이 다 한지 섬유로 만든 옷들인가요? 작품들? 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특히 이게 그 한지 섬유는 가볍고 따뜻해서 참 좋습니다. 한지 섬유는 땅에서 뽑아낸 섬유하고 이제 실크사와 같이 이렇게 짜져 있는 섬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겹겹이 쌓일수록 견고해지는 한지는 옛날 갑옷에도 쓰였다고 하죠. 요즘은 당나무 섬유와 실크를 결합한 한지천으로 못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자연 염색을 통해 건강 섬유로도 각광받고 있죠. 오, 완성인가요? 예, 완성이 됐습니다. 와, 이야, 이 색깔이 완전 누렇게, 새누랗게 변신했어요. 네. 한지 섬유가 염색이 잘 되나 봐요. 천연 섬유여서 천연 소재로 된 섬유는 자연 염색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손수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다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옷도 이제 제작을 하고 그 소품 가방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자연 섬유인 한지천은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다는 것이 특징. 더욱이 자연 염색을 하면 잘 구겨지지 않고 다시 물들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 한지 섬유가 이렇게 물들었습니다. 매년 한지 축제가 열릴 때면 한지 섬유로 만든 작품을 만날 수 있다고 하니 가을을 기다려봐도 좋겠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지를 예술 작품으로도 만날 수 있는데요. 멀게만 여겼던 전통이 한지와 명인을 만나면 우리와 더 가까워집니다. 한지가 이번에는 멋진 작품으로 변신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지를 작품의 재료로 사용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한지는 옛날에 몸만 바르는 종이로 알고 있었지만 염색 기법이 발전하면서 그거를 뜯어서 사물을 그리는 그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서 시작을 했습니다. 송인영 명인의 작품은 한지를 오려 만드는 공예와는 다릅니다. 일일이 손으로 찢거나 뭉친 한지를 캔버스에 붙이는 기법을 이용하죠. 한지를 찢다 보면 늘어진 섬유 모양과 크기가 항상 달라집니다. 아무리 똑같이 표현하려고 해도 어느 하나 같은 모양이 없습니다. 요거는 물고기인데요. 물고기는 한지가 이 버플로 이어져 있잖아요. 수많은 버플로 이어져 있는데 그걸로 제일 해보면은 요런 깃털 요런 거 있잖아요. 지느러미 요런 거에서 한지가 잘 나타나요. 한지의 가치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송인영 명인. 한지라는 전통 종이가 더 널리 쓰였으면 하는 바람을 작품 속에 담고 싶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멋진 선생님의 작품도 자주 만나보고 싶거든요.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를 이제 개인전을 꼭 한 번씩 하려고 했는 게 그 약속을 저하고 했었어요. 내가 한 번이라도 더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줘. 내만 보면 아깝잖아요. 앞으로 선생님께서 욕심내서 만든 작품, 멋진 작품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꿋꿋이 이어지는 우리의 전통. 더욱이 안동한지는 무한한 발전 가치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의 대표 명물 한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도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농부 김덕회 씨. 마을의 발전을 꿈꾼다는데요. 이장은 동네를 바꿀 수 있다는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네 이장 한번 하는 게 꿈입니다. 마을을 사랑하는 청년농부 김덕회 씨를 만나봅니다. 천등산 자락에 위치한 제천시 백운면은 닭달재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 오늘의 청년농부가 있는데요. 여기는 공장 아닌가요? 이곳에 농부가 있나요? 어디 계세요? 청년농부 찾으러 왔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아니, 여긴 공장인데 정말 청년농부 맞으세요? 예, 저는 지금 8년차 농업인 청년농업인 김덕회고요. 가공 공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올해 8년차 청년농부 김덕회 씨입니다. 청년농부이자 청년사업가인 김덕회 씨는 지역에서 유명한 사과즙부터 풋사과즙, 양파즙, 아로니아즙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은 귀농해서 자리를 잡았지만 처음에는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다는데요. 반대했죠. 뭐 여자공 경찰 공무원 한다고 경찰 행정학과까지 보내고 태권도, 유도 다 가르쳐놨더니 시골에 와서 농사 짓고 뭐 이런 짓 한다니까 상당히 황당하죠. 일단은 가장 먼저는 공부를 못했던 게 사실이고요. 지리산 행복학교라는 책을 읽고 제가 추구했던 삶이 시골이었던 삶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바로 그냥 공부는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10평의 공간으로 시작해서 어느덧 130평의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덕회 씨. 이제는 어엿한 청년 사업가가 됐습니다. 일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멋진데요. 근데 방금 하신 작업은 어떤 건가요? 예, 저희가 그 햇석 공정에서 그 살균 공정이랑 여과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이 잘 이루어졌는지 체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와, 덕회 씨 햇섭 인증까지 받았네요. 지금은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 시행착오도 많았다는데요. 처음에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좀 불안한 것도 있었는데 제가 가장 잘하는 부분 그리고 제가 가야 될 방향을 잡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복분자 농사를 시작해서 평당 3만 원이라는 큰 수익을 냈었는데 점점 그것도 너무 어려워지고 아로니아가 좋다라고 아로니아 농사도 졌는데 이것도 좀 망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농업에는 큰 비중보다는 이제 사회적 가치를 좀 많이 두는 편입니다. 사회적 농업이란 사회적 배제를 겪은 사람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농업을 뜻하는데요. 덕회 씨는 제천의 한 복지시설과 함께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네요. 코로나19로 지금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 못하지만 가을에 할 여러 활동을 준비 중입니다. 올해는 이제 저희가 여기 그 이용자분들이 고구마 심기나 그다음에 수확하고 그다음에 배추나 누 같은 거를 심어서 수확한 다음에 그걸로 같이 김장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이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꿈을 크게 좀 가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워낙 좋아해요. 우리 장애인분들이 반겨주시고 되게 행복한 표정을 지어서 저도 그거로 만족합니다. 공장 인근의 이 밭이 덕회 씨가 사회적 농업을 진행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연날리기 체험 등 여러 활동을 하며 주간보호센터 이용자들에게 농촌에 대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반 옆에는 미술관이 있는데요. 이곳은 덕회 씨가 전에 가공 공장으로 활용했던 곳이라고 해요. 지금은 지역 작가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미술관이 됐습니다. 덕회 씨는 미술관 관장님과 함께 마을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모내기와 가을의 벼베기 때문에 못 만들기. 이제 덕회군은 시골 청년 찍어준 보기 드문 사람이라고 봐요. 늘 이렇게 머리를 써서 뭔가 좀 지역 청년들하고 같이 협동을 해서 시골 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고 그리고 계속 새로운 것을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그것을 또
그 현장에 반영을 시키면서 아주 좀 진취적인 활동을 하시는 그런 청년입니다. 우리 지역만의 특성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저희 동네가 문화랑 예술 작가분들이 많은 편이에요. 가까운데 뭐 원서문학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서 좀 다른 동네보다는 좀 인적 자원이 좀 풍부한 편입니다. 밭으로 간 덕회 씨. 비료를 밭에 뿌려봅니다. 근데 뭔가 좀 어설픈 것 같은데요. 어르신에게 타박을 받네요. 이래 골고루 가지. 골고루 가잖아 이거 봐 이거. 골고루 가잖아. 알겠습니다. 가져올게. 쫙쫙 뿌려. 쫙쫙 옳지. 진짜 우리 동네 성실한 청년이야. 진짜야. 이 마을에서 이 조그마한 이런 시골 동네에서 이런 큰 공장도 세워놨지. 또 마을에 사과라든가 뭐 배라든가 양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 이렇게 집도 짜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이렇게 대한민국 다 여기 다 갖다 먹잖아. 그러니까 잘할 것 같아. 마을의 성실한 청년 덕회 씨가 오늘의 일을 정리하고 어디론가 떠납니다. 마을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한 이곳은 박하사탕 촬영지로 유명한 제천천인데요. 덕회 씨는 종종 이곳에서 낚시를 하며 여유를 즐긴다고 하네요. 그냥 일단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연 보고 그다음에 새소리 같은 거 듣고 물 보고 이런 게 좋아서 그냥 다니는 것 같아요. 고기 잡고 싶은 욕심도 크게 없어요. 아무래도 저는 여름이면은 한창 수영하고 뛰노는 거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사계절 그걸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시골에 돌아와 자연을 즐길 수 있어 좋다는 덕회 씨. 그는 도시에 있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농업, 농촌과 문화예술은 그 존재만 들어도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으신 분들, 능력 있으신 분들이 시골로 많이 내려오셔서 많은 어르신들과 생활하면은 그만큼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덕회 씨의 꿈은 무엇인가요? 정치인이 나라를 바꾸지 못하지만 근데 이장은 동네를 바꿀 수 있다는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네 이장 한번 하는 게 꿈입니다. 여기 마을을 사랑해서 시골로 돌아온 청년이 있습니다.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마을의 번영을 위해 멋진 꿈을 꾸는 김덕회 씨를 응원합니다. 얼마 전 국민들을 열광시켰던 핵 맛있는 강원도 핵감자 기억나시죠?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농민들에게는 희망을, 소비자들에게는 질 좋은 감자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기회까지 줬었습니다. 이번엔 오징어입니다. 동해시가 오징어 판매에 직접 나섰다고 하는데요. 멘트 지금 너무 길어요. 이렇게 말할 시간도 없어요. 빨리 가시죠. 강원도 감자 팔아주기에 이어 이번엔 동해시가 오징어 팔아주기에 나섰다. 맛 좋은 동해산 오징어를 저렴하게 득템할 수 있는 기회,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동해시 묵호진동에 위치한 어느 냉동창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여기도 저기도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 오늘의 주인공 발견. 동해안을 대표하는 특산품이자 오늘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게 한 오징어입니다. 추워. 무슨 오징어 만난다더니 이렇게 추운 곳으로 제가 오징어 될 것 같아요. 너무 추워. 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워. 저희 PD님한테 듣기로는 오늘 뭐 오징어 이렇게 팔아주는 그런 거 이제 촬영 왔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냉동 창고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네. 요번에 특판을 올린 2,000박스에 들어가야 될 거는 10,000마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까지 배웠던 그 상식으로는 이게 오징어라는 게 사실은 좀 여름에 좀 이렇게 많이 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물량이 이렇게 많습니까? 맞습니다. 오징어 성수기는 8, 9월이라고 보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수온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10월 달서부터 2월 달까지 요게 지금 이 오징어는 2월 25일 날 저희
창고에 입고되어 있는 물건이옵니다. 작년에 뭐 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2월 25일 날 들어왔던 상품입니다. 맛과 싱싱함은 보장합니다. 어민들을 돕기 위한 착한 마음도 들어있죠. 일명 동해 오징어 팔아주기 대작전. 준비된 물량은 2,000상자인데요. 다 판매할 수 있겠죠? 아우, 이 바다 스멜. 이 오징어 냄새. 이야.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네. 야, 이게 지금 몇 마리야? 야, 오징어 완전 천국이네, 그냥. 이게 지금 손질하고 계신 건가요? 내장. 할복. 아, 배 가른다고? 이거 오늘 나갈 거 여기 다 있는 거예요? 10,000마리? 아, 어머님은 그거 금방금방 하시네. 자, 숙련된 조교의 시범을 보시겠습니다. 이 칼고무 지고 네. 이렇게 이 중간에. 네, 중간에. 네. 기환 씨의 첫 번째 미션은 오징어 할복.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오징어 손질의 달인이시거든요. 기환 씨가 따라 할 수 있으려나? 뭐 일단 지켜볼까요? 내서야 되는데 배 갖고 짱 밀어야 밀어. 그 잘 좀 해보세요. 오징어가 살아서 바다로 돌아가겠네. 옆에서 달인들이 솜씨를 뽐내는 동안 기환 씨는 고작 오징어 한 마리 갖고 진땀을 빼는데요. 보다 못한 어머님의 위로의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따지 아무나 뭐 이렇게 빨리 못하지. 와, 이거 어렵네. 정부나 뭐 수협 이런 데서 이렇게 그 대국민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도와주니까 좋으시죠? 네. 도와주니까 여기 그래도 이나마 이 작업도 할 수 있고 조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 일이 없어서 계속 놀았는데. 뭐 어디 또 그러고 어디 또 갈라 해도. 네. 코로나 때문에 어디 뭐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뭐 대국민적으로 그 팔아주기 운동 이래가지고 그래 하니까 그래도 요거 한 며칠 했거든요. 조금 뭐 애들 손주들 용돈도 주고. 아이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차라리 저는 손질보다는 이게 힘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결국 업종 변경. 이제야 적성을 찾은 듯하네요. 손질을 마친 오징어는 어디로 갈지 다음 작업으로 이동해봐야죠. 야, 이게 여기까지 손질했다. 어머니 이제 이거 손질한 것들은 어디로 가요 이제? 작업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협 창고로 가서. 이제 또 그거 뭐나 다시 세척 한번 하고. 포장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개별 포장하고. 아하. 손질한 오징어는 한 번 더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꼼꼼하게 목욕제게 끝내고 나면 예쁘게 옷도 갈아입어야겠죠. 2마리씩 가지런히 담아 가정에서 먹기 좋게 진공 포장을 합니다. 그다음 급냉시키는 과정까지. 이렇게 많은 손길을 거치고 정성 듬뿍 담아서 동해산 손질 오징어가 완성된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택배 포장이 남았는데요. 동해시청 공무원들까지 총출동한 작업 현장. 자, 제 뒤쪽에선 말이죠. 이 손질된 오징어를 박스에 포장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한참 하고 계신데 TV에서 많이 보던 그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렇게 판매하게 된 그러니까 계기? 취지? 이게 뭘까요, 시장님? 지금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수산물 소비가 대단히 위축이 돼 있고 또 이제 학교 급식도 안 되고 또 식당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소비가 많이 위축이 돼서 좀 특산물 팔아주기 운동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어민분들 그리고 소비자분들에게 코로나19로 다들 지금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 힘내시라고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곧 아마 진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렵겠지만은 어민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소비자들께서도 이런 쇼핑몰을 통해서 좀 힘내시고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극복 함께해요. 우리 어촌 오징어 팔아주기. 딱 그 취지들이 다 이렇게 잘 담겨 있네 스티커에. 오징어가 잘 팔리길 바라면서 스티커 꾹. 야,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그 손질이 다 어쨌든 된 거잖아요. 이 오징어는 이거 어떻게 먹으면 맛있을까? 제가 보니까 요리 굉장히 잘하실 것 같거든요. 그냥 이거 살짝 씻어서 네. 그냥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데쳐가지고. 네네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네,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아우, 네. 지금 그 말씀하신 거 듣고 지금 상상을 했는데 야, 진짜 이거 이따가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오후 1시에 판매가 시작되기 전까지 서둘러 작업을 끝내야 하는데요. 스티커를 붙여도 끝이 없네요. 아프다 아프. 아프지만 우리 어민분들과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무려 2,000박스 포장이라는 무한도전. 이제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이게 간단한 작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해보니까 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모처럼 이 동해, 이 수협, 이 시장에 활력이 좀 생긴 것 같아서 보기도 좋고요. 오늘 판매할 박스 2,000개 이제 얼추 작업이 다 끝나가는데 이따가 오후 1시부터 이 상품들이 다 온라인으로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발 완판 2,000개 전부 완판됐으면 좋겠네요. 그죠? 강원도 핵감자의 완판 신화를 동해 오징어가 이어갈 수 있을까요? 기환 씨의 임무가 막중하네요. 네, 저는 지금 동해시청 해양수산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이 12시 56분 27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약 3분 30초 후부터 오징어 온라인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과연 얼마나 잘 팔릴지 직접 그 현장을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지금 이곳 분위기는 굉장히 분주해 보입니다. 현재 담당자님께서 동해몰 사이트에 지금 접속을 하고 계신데 모두가 긴장되는 이 순간 곧 오징어 판매가 시작될 텐데요. 떨려. 자,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징어 요리의 전문가 바다 해자를 쓰시는 신혜원 해양수산과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자, 지금 이제 지금 1시 된 거 아닙니까? 1시 됐네요. 1시 됐네요. 지금 1시 막 5초를 지났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접속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전부 다 완판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결과는 오징어 완판 대성공! 자, 오늘 이렇게 동해 손질 오징어 팔아주기 그 분주한 현장에 함께해 봤습니다. 오징어 판매는 일단 오늘은 끝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농산물, 수산물 판매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지역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지속적인 관심,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기환, 해설위원의 신혜연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우리 농수산물 소비도 크게 줄었습니다. 힘든 농어촌을 돕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착한 소비가 요즘 뜨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농수산물 많이 사랑해주세요. 왕의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어인은 경옥고를 처방했지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도 경옥고 120시간 달여 광동이 완성합니다. 갱년기, 육체 피로, 허약 체질, 광동 경옥고. 약효를 생각하시면 광동 경옥고.